이 정도?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브로인간 박민성입니다. 오늘은 수능국어 문제풀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저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먼저 사람들은 어떻게 푸나? 1번, 이 바뀐 수능국어라서 새로 찍는 건데 순서대로 풀면 이렇게 되죠. 1번부터 45번을 풀다 보면 문학부터 보통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엔 영역을 섞어서 풀다가 선택 과목을 풀게 될 거예요. 이거의 이득은 뭔가요? 문학부터 풀게 된다라는 점에만 주목해서 이득을 살펴본다면 연계가 되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심리적 안정의 정체는 내가 아는 게 나왔다 하는 것과 아는 게 나와서 문제를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기는 그 심리적 안정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문학부터 풀었을 때는 그냥 요 심리적 안정만을 딱 얻게 되는데, 글쎄요, 심리적 안정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심리적 안정만 추구할 것인가? 아직 우린 시간 많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문제풀이 순서를 정해놓고 이대로 연습하자는 건데, 글쎄요, 심리적 안정? 심리적인 건 좀 이겨내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번 좀 별로인 것 같고, 2번 가장 대중적인 순서, 이렇게들 많이 풀걸요? 선택 과목을 먼저 풀라는 추천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왜냐면 작년까지 그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독서. 이게 아마 대중적인 추천 순서가 아닐까? 많이들 하는 순서죠. 그리고 나도 대중적으로 추천하라면 이걸 추천함. 지금 대중적인 추천 아닌가? 여러분들께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하면 조금 이거 말고 다른 순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왜 이걸 추천하냐면 이런 생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몇 지문 버릴 거라면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포함된 상태로 추천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되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다 못 푸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걸요? 45문제를. 근데 풀어도 틀릴 거라면 뒤로 몰아놔라. 그리고 맞힐 수 있는 것들을 맞춰라. 이런 생각을 전 포함해서 대중적인 추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추천 많이 하시겠죠, 이 순서를. 근데 생각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뒤에 몇 지문 버릴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이런 순서를 추천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조금? 무조건 이거다는 아닌데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이렇게 푸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풀어?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럴걸요? 그냥 이래 왔으니까. 그냥 이게 편하던데? 이렇게 풀어도 100점 나와. 혹은 100점 나온 사람이 이렇게 푼다고 했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쉬운 거부터 푸는 게 아무래도 좋지. 글쎄요, 저는 이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별로 근거 없다? 별로 전략적이지 않다?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게 아니라 다른 순서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닐까? 특히나 이거, 제 선배가 100점이 나왔는데 이 순서를 추천했어요. 왜는 안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선배, 그 사람 다르게 풀어도 100점 나올걸요? 쉬운 거부터 푸는 게 아무래도 좋지. 왜 좋은데? 또 심리적 안정? 글쎄요, 제가 추천하는 순서 시간까지 정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영역별로 선택 과목 다음에 독서, 다음에 문학 추천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목적, 최고점 높이기, 요게 1번 목적이고, 2번 목적은 시간 관리. 오히려 시간 관리가 이게 조금 더 좋아요. 세 번째 3등급 확보하기. 아까 대중적으로 몇 지문 버릴 친구들에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버릴 친구들을 설득해서 지문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버리게 할 수 있다면 3등급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순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해볼까요? 이렇게 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근거 첫 번째, 선택 과목과 독서는 비슷해요. 쓰는 머리의 종류라고 해야 될까? 생각의 종류라고 해야 될까? 비슷하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법과 작문은 미니 비문학이다. 쉬운 비문학이다. 이렇게.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일걸요? 문학적인 머리랑 그렇지 않은 머리는 다르잖아요. 이건 좀 개소리 같다 생각할 수도 있죠. 2번
이건 느끼나요? 독서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빠뜨리는 거 없이. 근데 문학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렇게도 볼 수 있나? 저렇게도 볼 수 있나? 아 이거네! 뭐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오히려 떨어질걸요? 시험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어요. 생각은 언제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앞에 부분에서. 뒤로 갈수록 우리는 해야 되는 생각도 몇 가지를 생략하게 됩니다. 독서를 먼저 푸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머리가 쌩쌩할 때 풀어라 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 남은 시간에 따른 여유. 시간 70분 남기고 독서 풀기, 그리고 시간 35분 남기고 독서 풀기. 뭔가 독서 새 지문이라서 굉장히 부담도 심한데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느낌?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 문학을 통한 조절이 가능한 느낌? 그리고 그냥 시계만 봐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이 정도 남았고 독서를 푼다. 시간에 쫓기면서 풀지는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시간에 쫓겨서 독서가 망하는 일은 줄여야 합니다.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래?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마지막 한 지문 그 세트. 남은 시간은 10분이야. 뭐가 더 이득이죠? 아까 기본적인 목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최고점 높이기. 최고 점수를 높일 거예요, 말 그대로. 버리는 걸 없애서. 독서 한 세트를 마지막에 풀었더니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선택 과목을 먼저 푸세요. 독서를 푼 다음에 문학을 푸세요. 단 이런 것들 할 때 조건이 좀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선택 과목과 문학 고수가 되는 게 조건이에요. 왜 그런가? 시간 관리 때문에 그렇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택 과목은 합법과 작문이 있고 언어와 매체가 있잖아요. 화법과 작문에서 시간을 몇 분 쓰라고 말하고 싶냐면 그냥 여러분 기준이에요. 12분. 그 다음 독서에서 38분. 그리고 문학에서 27분. 합하면 몇 분이게 해요? 77분이고요. 3분은 OMR 마킹 하세요. 언어와 매체에서 몇 분 쓰라고 말하고 싶냐면 기준이에요. 말했지만. 그리고 38분 27분 하면 2분이 남죠. 언어와 매체가 보통 시간적 이득을 준다 라고 말할 때 이 정도의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2분을 어디다 줄까요? 아 문학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문학에 주면 되겠네. 어림도 없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택 과목과 문학 고수가 돼야 한다. 시간 관리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했는데 계속 기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준은 점검과 조절을 위한 것이에요. 시간을 언제 볼 거냐면 하나의 영역이 끝나면 시간을 볼 거예요. 화법과 작문을 다 풀고 나서 시계를 보세요. 12분보다 내가 조금 썼어. 그러면 아 이득이다. 그 이득은 어디다 갖다 퍼줄 것인가? 독서에 퍼주는 거죠. 아 손해를 봤다. 그럼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독서에서 조금 아니죠. 문학에서 줄이는 거예요. 선택 과목과 문학 고수가 돼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독서의 시간을 퍼주기 위해. 언어와 매체도 10분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보다 줄였어요. 아 이득 봤다. 독서 시간 더 써야지. 손해봤네. 문학에서 보충해야지. 이거예요. 나는 선택 과목과 문학 고수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럼 이 순서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순서에 맞게 선택 과목과 문학 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선택 과목 언제 풀어도 안 틀리는 상태까지 노력해서 끝내세요. 그리고 문학도 그렇게 안 틀리는 상태로 끝내시는 거예요. 요즘 문학이 어려워졌다고 하던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은 동일해요. 독서를 빨리 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독서는 꾸준히 양을 채우면서 실력을 늘려가는 거지 정복이 안 돼요. 독서만 정복하려고 하다가 마음 조급해지고 아마 망할 거예요. 어떤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선택 과목에서 틀렸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로 오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문학 오늘 뭔가 틀렸어요? 엄청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공부를 뽑아내서 바로바로 하세요. 독서에서 무언가 틀렸어요? 속상하죠. 근데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기보단 오늘 한 실수를 다음 독서 지문 풀 때는 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멀리 보고 계획 짜는 거예요. 선택 과목과 문학 고수가 되면 독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풀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국어 영역 다 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학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아까 3등급이 목표인 사람 친구들도 이 순서가 좋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실력이 좀 부족한 단계에서의 요 단계의 실전 적용 이거거든요.
풀고 독서에서 문제 다 버리기.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학 풀기. 이렇게 하면 하나의 지문을 버린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가능해지죠. 보기 문제랑 아닌 거랑 뭔 상관이야. 나 지문을 못 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보기 문제와 다른 문제 사이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순서대로 어떻게 풀다 보면 보기 문제가 남게 되는지, 이런 건 저의 유튜브에 재생 목록 보시면 세상에 없는 비문학 풀이법인가? 거기에 비문학 어떤 문제 유형과 어떤 풀이법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려 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결국 저는 추천하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게 시간 있으니까 이거에 맞게 선택 과목과 문학 고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맨날 시간 물어보시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간의 기준은 이렇고, 어디까지나 기준에 불과하지만 꽤나 시간 조절에 있어서는 중요한 판단의 어떤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비판 댓글 혹은 다른 생각에 따른 어떤 의견 표명 많겠죠. 근데 전 바꿀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요게 최고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종료해볼게요. 안녕.